여러분, 골프에서 타수를 줄이기 위해 숏게임을 잘해야 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숏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어프로치를 할 때 탑핑이나 뒷땅이 자주 나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어프로치 거리별 스윙을 얼마나 가져가야 하는지 감을 찾기가 어렵진 않으세요? 어프로치는 아마추어가 타수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린 주변 어프로치를 잘해서 홀에 가까이만 붙여놓으면 롱퍼팅은 할 필요도 없이 숏퍼팅으로 게임이 끝나버려요. 그럼 어프로치를 할 때 어떤 샷을 해야 그린에 올리기 가장 쉽고 연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따라하시면 백돌이이신 분들은 보기 플레이어로, 보기 플레이어는 싱글 플레이어로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프로치를 잘하는 첫 번째는 홀에 붙일 확률이 가장 높은 샷으로 어프로치를 해야 하는 거예요. 어프로치 샷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누면 더 다양하게 나눌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샷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칩샷, 피치샷, 그리고 로브샷이죠. 흔히들 칩샷은 러닝 어프로치라 하는 샷이에요. 공을 띄우는 거리가 짧고 공이 구르는 거리가 길죠. 피치샷은 어프로치 할 때 대부분 생각하는 그 샷이에요. 공을 띄우는 거리가 칩샷보다는 길고 구르는 거리는 칩샷보다는 짧아요. 로브샷은 이것보다 더 가야 합니다. 공을 아주 높게 띄우고요. 백스핀까지 걸리게 해서 공이 거의 굴러가지 않게 하는 샷이에요. 그럼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샷을 구사해야 홀에 붙일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바로 칩샷이에요. 근데 사실 평범한 사람뿐 아니라 프로들도 어프로치 할 때 공을 굴릴 수 있으면 무조건 굴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만 알아도 칩샷 무조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첫 번째는 스윙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쉽다는 거예요. 칩샷은 백스윙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미스가 날 확률이 적죠. 스윙 크기로는 로브샷, 피치샷, 칩샷 순서로 작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거리를 보내더라도 로브샷은 높게 뛰어야 하고 칩샷은 조금만 띄워도 되니까 칩샷이 스윙이 더 작아지죠. 스윙이 작아지면 스윙이 더 쉬워지고 쉬워지면 일관성 갖기도 쉽게 돼요. 게다가 칩샷은 손목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윙 일관성을 만들기가 더 쉬워요. 두 번째는 거리 조절이 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피치샷이나 로브샷은 백스윙 거리나 팔로우 스루로 스윙의 세기를 조절하면서 거리를 조절해야 해요. 즉, 거리별 스윙이 달라진다는 의미죠. 근데 칩샷은 똑같은 스윙으로 클럽만 바꾸면 거리를 조절할 수 있어요. 다른 클럽으로 같은 거리만 띄울 때 로프트 각이 낮은 클럽일수록 공이 더 멀리 굴러가요. 그래서 클럽에 따라 거리가 정해지니 거리 맞추기가 너무 쉬워지죠. 같은 스윙으로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온그린 하는 게 너무 쉬워지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래서 칩샷은 피칭 웨지나 9번 아이언을 주로 사용해요. 피칭 웨지는 캐리와 롤의 비율이 1대2라서 계산하기도 편해요. 캐리는 띄우는 거고요. 롤은 굴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로프트 각이 한 단계 낮은 클럽을 사용할수록 거리가 약 3에서 5m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개인별로 편차가 있으니 연습장에서 다양한 클럽으로 칩샷을 하면서 거리를 세팅하세요. 물론 상황별로 어쩔 수 없이 피치샷이나 로브샷을 구사해야 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벙커에 빠졌을 때나 언덕과 같은 장애물 혹은 경사가 아주 심할 때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치샷이나 로브샷 연습도 해야 해요. 근데 칩샷을 구현할 줄 알면 피치샷과 로브샷은 칩샷 스윙 메커니즘에 상체 회전만 더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쉽게 배울 수 있어요. 또 약간의 꿀팁을 들으면 클럽 페이스를 닿는 정도에 따라서 띄우는 높이도 달라져요. 아무튼 이제 어떻게 칩샷을 하는지 알려드려야겠죠. 어프로치를 잘한 두 번째 칩샷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흔히 어프로치를 할 때 클럽 리딩 엣지로 공의 아랫부분을 쳐야겠다고 생각하며 스윙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핸드 포스트도 너무 많이 의식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스윙하면 탑핑이나 뒷땅 칠 확률이 아주 높아져요. 왜 그럴까요? 다운스윙을 할 때 핸드 포워드를 하면 클럽 헤드가 높게 형성되고 여기서 공을 치려고 무릎을 낮추거나 손목을 사용하게 되면서 뒷땅을 칠 확률이 높아지죠. 또 리딩 엣지로 공을 치려고 하면 공 바닥면을 제대로 조준하기가 어려워지고 클럽 페이스 컨트롤도 이상하게 되면서 탑볼이 나올 확률이 높아져요. 그럼 어떻게 칩샷을 해야 할까요? 그 전에 어드레스부터 알려드릴게요. 모든 스윙은 어드레스에서 시작합니다. 어드레스가 탄탄하게 받쳐줘야지 스윙의 일관성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네, 일단 발 스탠스는 작게 가져가세요. 클럽 헤드 사이즈의 한 1.5배 정도? 그리고 오른발은 공의 수직, 왼발은 공을 치려는 방향으로 살짝 열어줍니다. 공은 중앙에서 공 하나 정도 오른쪽에 두세요. 너무 오른쪽에 두면 탑핑이 날 확률이 높아져요. 우리는 바닥을 쓸면서 칠 거기 때문에 살짝만 오른쪽에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게중심은 왼발에 7, 오른발에 3 정도 두세요. 다음은 가장 중요한 상체 포지션이에요. 어깨는 수평을 이루거나 아니면 왼쪽이 살짝 내려가게 자세를 잡으세요.
오른쪽이 내려가선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전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는데요. 오른쪽 어깨가 내려간다는 거는 어퍼블로로 공을 치겠다는 거예요. 어퍼블로는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이죠. 그러니 절대 오른쪽 어깨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클럽 각도를 세워서 잡으세요. 타이거 우즈도 헤드의 힐이 바닥에 닿는 느낌으로 클럽을 세워서 자세를 잡았다고 했어요. 클럽 각을 세워서 잡으면 짧게 잡게 되죠. 클럽을 짧게 잡으면 컨트롤하기가 쉬워져요. 그리고 손은 몸 중심에 두세요. 핸드 퍼스트는 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너무 의식했다가 뒷땅 확률만 높아집니다. 클럽 컨트롤을 잘 할 수 있을 때 도전하세요. 어드레스를 알려드렸으니 스윙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칩샷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을 리딩 엣지로 친다는 느낌이 아니라 클럽 헤드의 바닥면, 즉 솔로 바닥을 쓸어준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클럽이 시계추 움직이듯 움직이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칩샷은 드라이버나 보통 아이언 스윙과는 완전히 달라요. 물건을 던지는 걸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멀리 던질 때 어떻게 던지죠? 보통 몸 위로 팔을 휘두르면서 던지죠. 근데 가까운 곳에 정확하게 던지려면 손을 아래쪽으로 해서 던져요. 칩샷도 이 느낌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시계추처럼 클럽을 회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클럽 그립의 맨 끝부분이 적게 움직이게 스윙을 하면 됩니다. 대체 어떻게 해요? 훈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른손으로만 스윙을 하는 거예요.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면 어드레스를 하고 오른손을 몸의 중심에 두세요. 클럽은 짧게 잡고요. 백스윙을 드라이버처럼 몸쪽으로 하지 않고 공 라인에서 한다는 느낌으로 해야 해요. 퍼팅하듯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 바깥쪽으로 스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럽의 뒷부분이 배꼽을 계속 가리키도록 유지하면서 스윙을 하세요. 그러면 상체도 자연스럽게 회전하며 스윙을 하게 되죠. 이렇게만 하면 신기하게도 시계추 스윙이 된답니다. 시계추 스윙이 되면 솔이 바닥을 부드럽게 쓸면서 공을 치게 돼요. 그럼 공은 아름다운 궤적을 이루며 날아가죠. 오른손 스윙이 부드럽게 되고 나면 왼손은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피니시 때 클럽 뒤쪽은 왼쪽 주머니와 가깝게 형성되어야 해요. 그리고 칩샷을 할 때 하체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적게 사용하라는 거지 절대 사용하면 안 돼 하고 경직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작은 꿀팁을 드릴게요. 연습장에 가셔서 한 가지만 연습하지 마세요. 다양하고 랜덤하게 연습을 하세요. 드라이버도 했다가 아이언도 쳤다가 웨지도 쳤다가 퍼팅도 했다가 다양한 연습을 하면 단기적으로 연습 효과를 감소시킬 수는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기억의 향상과 스킬 습득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사실 필드에서도 칩샷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샷들을 하면서 칩샷을 하죠. 그런 환경에 자주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논문에서도 밝혀진 내용이에요. 네, 여러분 이렇게 단 10분 만에 어프로치의 대부분을 알아가셨습니다. 골프는 확률 싸움이고 그 확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죠. 어프로치에서는 칩샷이에요. 칩샷만 잘할 수 있다면 싱글은 금방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저와 함께 한다면 골프 연습 방법을 몰라서 싱글을 못 친다는 핑계는 될 수 없어요. 모든 것은 여러분이 제 영상을 따라하냐 안 하냐에 달려있죠. 네, 여러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필드에서 80타 아니 언더파를 칠 수 있도록 스윙크루 보통 사람을 위한 골프 채널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코맹맹이 소리가 납니다. 이해해주세요. 유튜버는 아파도 영상을 만들어야 하죠. 이게 현실입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골프를 칠 때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샷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 티샷에서 치는 드라이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롱퍼팅일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경사가 있는 어프로치 샷을 가장 어려워할 거예요. 가장 어려운 샷이 스코어를 줄이는 핵심이죠. 어프로치를 잘하면 스코어를 쉽게 줄일 수 있답니다. 여러분, 뻐꾸기 골프라는 채널을 아시나요? 저도 즐겨보는 채널인데요. 뻐꾸기 골프 출연자 중에 미스터 130이 있어요. 비거리가 130m라서 붙여진 별명이에요. 누구일까요? 바로 박 사장님이죠. 비거리는 130m밖에 안 나오는데 평균 스코어는 90타대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박 사장님이 숏게임을 기가 막히게 잘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숏게임이 스코어를 낮추는데 핵심 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어프로치 팁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경사가 있는 어프로치뿐 아니라 백스핀을 넣는 방법까지 찾아왔어요. 이번 영상을 시청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스코어 5타는 기본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프로치 꿀팁 첫 번째는 칩샷이에요. 칩샷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칩샷이 무엇일까요? 칩샷은 그린 주변에서 공을 살짝 띄우고 굴리는 샷을 의미해요. 어프로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칩샷을 기본적으로 잘해야 하죠. 프로 선수들도 공을 굴릴 수 있으면 최대한 굴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쉽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리 조절이 쉽기 때문이에요. 칩샷은 백스윙이 작아요. 그래서 미스샷 날 확률이 적죠. 그리고 거리 조절을 백스윙 크기나 팔로우 수로 하는 게 아니라 클럽을 바꿔서 거리 조절을 합니다. 같은 스윙인데 클럽만 바꿔서 거리가 달라지면 이보다 거리를 더 맞추기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자, 그럼 연습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제가 기가 막힌 훈련 방법 두 가지를 찾아왔어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칩샷을 연습할 때 스웨터나 겉옷을 뒤로 걸치고 그 팔을 겨드랑이에 끼운 채로 스윙을 하는 거예요. 칩샷은 팔로만 하는 스윙이 아니라 상체로 스윙을 해야 합니다. 상체로 스윙을 하되 힘을 뺀 채로 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선 팔과 상체가 부드럽게 결속되어야 해요. 스웨터 훈련 방법이 바로 이 부분을 연습하는 거죠. 겨드랑이에 옷의 팔 부분을 끼고 스윙을 하면 팔과 몸이 부드럽게 하나가 되죠. 그 상태로 스윙을 하는 거예요. 네, 칩샷을 연습하는 두 번째는 오른팔로만 스윙을 하는 거예요. 오른팔로만 스윙을 하는 것은 제가 이전에도 알려드린 방법이에요. 근데 한 가지가 다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왼팔로 오른팔의 이두 쪽을 잡고 스윙을 하는 거죠. 이것도 기가 막힌 훈련 방법이에요. 이 연습은 몸을 어떻게 회전시키는지 감을 느끼게 합니다. 칩샷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팔로 스윙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른팔과 몸을 고정하고 스윙을 연습하면 몸통 사용 방법을 느낄 수 있죠. 칩샷은 스코어를 줄이는 핵심 키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타핑이나 뒷땅이 무서워서 칩샷을 잘 시도하지 않죠. 여러분, 꼭 칩샷을 연습하세요. 그래서 타핑과 뒷땅이 안 나도록 하면 기가 막히게 공이 홀에 달라붙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백스핀 넣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백스핀을 넣을 줄 알아야 투혼을 하기 쉬워집니다. 세컨샷이 얼추 그린 근처로 떨어졌는데 공이 굴러가서 그린 밖으로 넘어간 경험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PGA 선수들의 세컨샷을 보면 공이 그린 위에 떨어지고 대부분 백스핀이 걸려서 뒤로 돌아오죠. 백스핀을 사용하면 원하는 위치에 공을 안착시킬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꼭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럼 백스핀 넣는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먼저 임진환 프로님의 말을 빌리면 공이 오른쪽으로 회전해야 한다고 했어요. 공을 오른쪽으로 회전시키기 위해선 아웃인 스윙을 해야 하죠. 그래야 공을 깎아치면서 스핀이 걸리는 거예요. 또 유명 레스너인 릭쉘은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장비와 기술, 그리고 코스 조건이에요. 먼저 장비를 알려드릴게요. 공에 많은 스핀을 넣기 위해선 헤드에 그루브가 깨끗하게 잘 파져 있어야 합니다. 그루브는 골프 클럽 페이스에 가로로 파여있는 홈이에요. 그루브에 흙이 껴있거나 마모되어서 홈이 줄어들어 있으면 백스핀을 넣기 어려워요. 또 공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골프공의 커버가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공을 사용해야 하죠. 우레탄은 소프트한 재질이라서 스핀을 넣기 좋아요. 딱딱한 재질의 커버를 사용한 골프공은 비거리를 늘리는 데 용이하죠. 한번 소리를 들어서 비교해볼까요? 네, 두 번째는 기술이에요. 임진환 프로님이 말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스핀을 넣기 위해선 공을 강하게 치고 로프트를 최대화하라고 합니다. 또 몸을 왼쪽으로 회전시키라고 하죠. 왜 그래야 할까요? 임진환 프로님이 말한 아웃인 스윙을 하기 위해서예요. 또 로프트를 최대화하기 위해선 핸드 퍼스트가 아닌 클럽 샤프트가 몸의 중앙에 오도록 셋업을 하면 됩니다. 셋업을 중앙에 하고 밀어치지 않고 강하게 치면 스핀이 제대로 들어가죠. 마지막으로 코스 조건을 알려드릴게요. 골프공이 착지하는 그린이에요. 그린이 부드러우면 스핀이 잘 만들어지고, 만약 그린이 딱딱하면 아무리 스핀을 잘 넣어도 공이 튕겨져 나갈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유념해서 백스핀을 넣으면 여러분의 투혼 무조건 가능합니다. 그러니 백스핀 스윙은 연습장에서 연습하고 실제로 필드에서도 시도해보세요. 네, 마지막으로 경사라이에서 스윙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경사라이 정말 까다롭죠. 특히 그린 근처에 경사라이가 많아서 온 그린 하기 어렵게 코스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어프로치 때 특히 많이 생기는 샷이죠.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오르막 라이에서 스윙을 하는 것과 내리막 라이에서 스윙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오르막이나 내리막이나 원리를 알면 스윙을 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로프트 각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오르막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공을 치죠. 그래서 로프트 각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로프트 각이 한 단계 낮은 클럽으로 스윙을 해야 해요. 또 오르막 라이에서는 공이 띄워져요. 그래서 비거리가 평소보다 적게 나가죠. 그래서 평상시 7번을 사용했으면 6번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어드레스를 알려드릴게요. 오른발에 무게중심을 두고 아래에서 위로 치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치면 뒷땅이 정말 많이 나와요.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상체 각도는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어드레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탠스는 11자가 아닌 오른발을 바깥쪽으로 좀 더 회전시켜야 하죠. 그래야 스윙이 부드럽고 몸 회전을 넣기가 편해요. 네, 내리막 라이에서의 스윙을 알려드릴게요. 내리막 라이에서 클럽 로프트 각은 어떻게 될까요? 평소보다 낮아집니다. 스윙을 하면 공을 아래로 치기 때문에 로프트가 낮은 상태에서 공을 치게 되죠.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뭐였죠? 한 단계 높은 클럽을 사용하는 거예요. 로프트를 스윙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클럽을 바꿔서 해결하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두 번째는 어드레스를 알려드릴게요. 내리막 라이도 똑같아요.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몸을 세팅해야 하죠. 스탠스는 왼발을 살짝 열어보세요. 그럼 더 편하게 스윙을 하게 될 거예요.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댓글 이벤트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어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구독자님들과 더 가까워진 느낌도 들고 또 칭찬을 너무 해주다 보니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스윙크루는 골프 바이블이 아닙니다. 저도 늘 골프를 배우고 있고 또 여러분께 늘 명확한 사실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틀렸으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치려고 노력하죠.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골프를 구독자님들과 즐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스윙크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타이거 우즈가 어떻게 전설적인 골프 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비거리만 잘 나와서 전설로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타이거 우즈가 처음 등장했을 때 300야드를 여는 포문을 열었죠. 하지만 우즈가 나이를 먹어도 최정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거리가 아니에요.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필드에서 희한하게도 드라이버가 잘 맞고 거리도 잘 나온 경험이요. 근데 결국 타수를 확인해보면 생각보다 많이 줄진 않죠. 골프에서 타수를 줄이기 위해선 퍼팅과 어프로치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퍼팅은 흔히들 뭐라고 하죠? 바로 돈이라고 하죠. 네, 이번 영상에서는 퍼팅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퍼팅을 잘하기 위해선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한 논문에서 골프 선수 190명을 놓고 실험을 했어요. 퍼팅을 할 때 어떤 요소 때문에 성공과 실패가 갈렸는지 확인했죠. 가장 높은 요소는 뭐였을까요? 그린 리딩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퍼팅 기술이었죠. 샤프트 무게나 그린 표면의 불규칙성 같은 것들은 아니었어요. 프로들이야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서 그린을 잘 읽으면 그대로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린 리딩이 가장 좋아요. 하지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그린 리딩을 아주 잘하더라도 퍼팅 기술이 부족하면 그린을 읽은 그대로 공을 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퍼팅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3펫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 탈출구를 알려줄 방법이에요. 그러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따라하세요. 먼저 퍼팅은 자세가 반은 먹고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퍼팅은 똑같은 결과가 계속 나와야 하기 때문이죠. 퍼팅 시 일관된 결과가 나와야 감을 빨리 익혀요. 그러면 퍼팅 성공률이 높아지죠. 자세를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공을 놓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놓아야 할까요? 몸 중간에서 3-4cm 정도 왼쪽으로 두세요. 아니면 왼쪽 눈에서 공을 떨어뜨려 보세요. 떨어진 곳이 공의 자리예요. 왜 살짝 왼쪽에 둬야 할까요? 퍼터로 공을 다운블로로 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공을 다운블로로 치면 공이 바닥을 맞고 튕겨져 나와서 자기 맘대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퍼블로로 치기 위해 살짝 왼쪽에 둬야 합니다. 바디 포지션을 알려드릴게요. 어깨는 수평을 이루고 얼굴도 몸의 중간에 위치해야 합니다. 스탠스는 짧게 가져가고 편하게 서세요. 그리고 체중의 70%를 왼발에 두세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건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땅과 수평이 될 정도로 말이죠. 왜 그래야 할까요? 만약 고개가 들리면 어깨도 들려서
스윙할 때 퍼터 헤드가 아크를 그리며 공을 칩니다. 그러면 페이스면이 열리고 닫히는 정도가 커져요. 그러면서 골프 공이 이상하게 나갈 확률이 높아지죠. 고개를 푹 숙이고 등을 라운드진 채로 퍼터를 휘두르면 어떻게 될까요? 팔이 수직으로 내려가면서 퍼터 헤드가 최소한의 아크를 그리며 공을 쳐요. 그러면 공을 플랫하게 칠 수 있습니다. 또 퍼터 샤프트와 팔뚝이 일직선을 이뤄야 해요. 왜 그래야 할까요? 이렇게 해야 스트로크를 할 때 클럽 페이스가 회전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샤프트가 팔뚝보다 더 평평한 궤도를 그리면 백스트로크를 하는 중 페이스가 오픈돼요. 마지막으로 그립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유명한 두 가지 그립을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컨벤셔널 그립과 크로스 핸드 그립이에요. 컨벤셔널 그립은 골프의 전설 타이거 우즈가 사용한 그립이고, 크로스 핸드 그립은 박세리 언니와 더스틴 존슨이 사용한 그립이에요. 컨벤셔널 그립은 드라이버나 아이언을 잡을 때 쓰는 오버래핑 그립과 비슷해요. 먼저 왼손을 악수하듯 그립의 옆면에 위치시켜서 잡습니다. 이때 엄지는 아래를 향하고 검지는 그립에서 떨어뜨려 놓으세요. 그런 다음 오른손으로 왼손 엄지를 감싸듯 그립을 잡습니다. 왼손 검지는 빼고요. 그런 다음 왼손 검지로 오른손을 감싸세요. 드라이버나 아이언을 잡는 그립과 비슷해서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크로스 핸드 그립이에요. 이건 컨벤셔널 그립과 똑같은데요. 뭐가 다르냐면 오른손과 왼손의 위치를 바꾼 거예요. 먼저 오른손으로 그립을 잡고 왼손으로 오른손 엄지를 감싸며 그립을 잡으세요. 퍼팅 자세는 이게 교과서예요. 물론 사람마다 신체가 달라서 편한 자세가 조금 다를 순 있지만 이대로만 하면 퍼팅 일관성이 생겨요. 네, 자세를 알려드렸으니 퍼팅 훈련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타이거 우즈도 매일 하는 훈련법이에요. 바로 한손 퍼팅 연습이죠. PGA 선수들의 숏퍼팅 성공률이 얼마나 될까요? 1.5m는 성공률이 75%밖에 안 돼요. 그만큼 숏퍼팅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 훈련을 하면 숏퍼팅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티를 바닥에 꽂으세요. 홀에서 1m 정도 떨어진 거리에 퍼터 헤드 길이만큼 티를 2개 꽂습니다. 퍼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게이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2개의 티 중앙에 공을 두세요. 그리고 뭐 해야 되죠? 오른손으로만 퍼팅을 하는 거예요. 타이거 우즈는 오른손으로만 12번 퍼팅을 하고 양손 퍼팅을 해요. 만약 훈련하다가 퍼터가 티를 때렸다?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른손 한손 퍼팅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렇게 연속으로 100개를 성공할 때까지 하죠.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기가 막힌 연습 방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퍼팅은 사실 오른손으로 하는 거예요. 당연히 왼손잡이는 반대 방향에서 치니까 왼손으로 하는 겁니다. 아무튼 야구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던질 때 우리는 오른손에 감을 믿고 그냥 던집니다. 퍼팅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손으로 퍼터를 잡고 감으로 골프공을 때려서 홀에 넣는 거죠. 이 느낌을 잊지 마세요. 바로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타수가 무조건 10타 이상 줄어듭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란 책에서 사람들을 세 집단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그룹은 그냥 운동하세요 라고 했고, 두 번째 그룹은 운동을 하라 하고 동기부여를 했죠. 그리고 운동의 장점에 대해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운동을 하라 했고 동기부여를 하고 같은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 다음 계획을 세우게 했어요.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최소 몇 분 운동을 할 것이다 라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룹은 운동을 한 비율이 35% 정도로 거의 비슷했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동기부여는 큰 힘이 없어요. 그럼 세 번째 그룹은 몇 %나 운동했을까요? 무려 91%였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야 골프 연습하러 갑니다. 아무튼 숏퍼팅을 연습했으니 이제 뭘 연습해야 할까요? 바로 거리를 잘 맞추는 훈련을 해야 해요. 가장 쉬운 훈련 방법은 사다리 훈련이에요. 그 전에 퍼팅 거리를 잘 맞추려면 헤드의 무게만으로 공을 때려야 해요. 아까 알려드린 타이거 우즈 훈련을 하면 감이 잡혀요. 그 상태에서 백스트로크를 조절하면서 퍼팅 거리를 맞추는 거예요. 사다리 훈련법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며 연습하기 때문에 거리별 백스트로크를 얼마나 가져가야 할지 감을 익히는 가장 쉬운 훈련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홀에서 1m 간격으로 공을 두세요. 5개 정도 두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부터 퍼팅을 하고 2m, 3m, 4m, 5m에 놓은 공까지 퍼팅을 합니다. 다 했으면 다시 먼 거리의 공부터 퍼팅을 하고 점점 가까운 공을 퍼팅하면 돼요. 방법은 아주 쉽죠? 한 거리에서만 공을 연습하지 않기 때문에 거리 감각을 익히기 아주 좋아요.
사실 공을 5개만 넣으라고 했는데 거리별로 2개씩 놓고 공을 가까운 데서부터 치기 시작해서 먼 곳에 가면 다시 먼 곳부터 가까운 데까지 돌아오면서 퍼팅하는 게 가장 좋아요. 하루에 공 딱 100개만 채워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퍼팅 실력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좋아지실걸요. 그래서 언제 연습하신다고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루틴 만들기예요. 여러분, 골프는 무슨 게임이죠? 멘탈 게임이에요. 스스로와의 싸움이죠. PGA 선수들의 숏퍼팅 성공률이 왜 생각보다 낮을까요? 부담감 때문이에요. 선수들이 그런데 우리들은 더 하겠죠? 이렇게 부담감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루틴이에요. 루틴은 감정을 컨트롤합니다. 루틴을 하면 그 루틴을 만들 때의 감정을 다시 느껴요. 그래서 루틴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행동을 하면서 자기 최면을 해야 하죠. 자신감이나 편안함을 생각하면서 루틴을 해야 해요.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그 루틴을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처음 루틴 할 때의 감정을 느껴서 부담감을 내려놓고 퍼팅을 할 수 있어요. 루틴이 너무 길면 캐디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짧고 간단한 것으로 만드세요. 예를 들면 공을 놓고 홀컵을 보고 다시 공을 보고 스윙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을 놓기 전에 주먹으로 공을 꽉 쥐고 놓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말이에요. 유명한 테니스 선수 라파엘 나달은 루틴이 13개나 있대요. 저희는 그 정도까지 필요하진 않죠. 여러분, 루틴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서로 공유하면서 가장 적절한 루틴을 만들어 보자고요. 대부분 우리는 퍼팅 연습하기를 귀찮아해요. 재미도 없고 지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재미있는 훈련들로만 알려드렸어요. 이 연습을 하면 여러분 100타는 그냥 돌파할 거예요. 못해도 18타는 그냥 줄어듭니다. 그러니 영상만 보시지 말고 꼭 실천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80타, 아니 72타를 칠 수 있도록 더 나은 정보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거리는 나랑 비슷하고 어프로치도 얼추 비슷한 것 같은데 결과를 보면 늘 앞서 있는 사람이죠. 결국 스코어의 핵심은 퍼팅입니다. 골프는 멘탈 게임이라고 하는데 퍼팅도 과연 멘탈의 영향을 크게 받을까요? 한 연구에서 8명의 프로골퍼와 8명의 아마추어 골퍼의 퍼팅 대결을 했습니다. 다양한 요소를 측정하며 말이죠. 백스윙과 팔로스루 때 퍼터 헤드의 최대 속도, 이동거리, 진폭을 측정하고 심리적인 요인도 측정을 했습니다. 심박수 변동성, 불안지수와 같은 것들로 말이에요. 과연 심리가 가장 큰 요소였을까요? 다들 예상했다시피 심리 변수에는 프로나 아마추어가 차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퍼팅은 실력이란 말이죠. 그리고 실력이 높아지면 멘탈도 강해집니다. 아마추어가 가장 빠르게 스코어를 낮추는 퍼팅 꿀팁을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퍼팅 그립과 자세 이외에도 여러분의 실력을 급성장시킬 연습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퍼팅 때 아마추어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손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손목을 사용하면 안 될까요? 퍼터 페이스가 열리거나 다칠 확률이 높아지죠. 그럼 공이 똑바로 가지 못합니다. 손목은 퍼팅 스트로크를 할 때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립만 제대로 잡아도 손목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어떻게 그립을 잡으면 될까요? 먼저 왼손을 알려드릴게요. 퍼터의 그립은 다른 클럽들과는 다르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각형을 잘 사용해야 하죠. 왼손 생명선 있죠? 그 생명선이 퍼터를 세웠을 때 왼쪽 앞에 있는 모서리에 위치하도록 클럽을 잡아야 하죠. 이렇게 클럽을 잡으면 엄지손가락이 수직으로 내려오지 않고 약간 오른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또 손목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양옆으로 움직이기가 어려워지죠. 오른손 그립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오른손도 악수하듯 그립을 잡으면 됩니다. 엄지가 아래로 내려가도록 말이에요. 오른손 그립을 잡고 왼손 검지를 펴서 오른손 손가락 쪽에 갖다 대야 하죠. 그럼 오른손 손목이 덜 움직이게 됩니다. 퍼팅은 손목만 덜 사용하면 될까요? 손목뿐 아니라 어깨와 하체도 사용을 최소화해야 하죠. 그럼 퍼팅을 할 때 어디를 움직여서 스트로크를 해야 할까요? 바로 코어입니다. 어깨나 팔이 아닌 몸의 중앙 부분을 움직여 스트로크를 해야 하죠. 그래야 일관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퍼터 헤드와 몸이 정확하게 같이 회전을 해야 하죠. 팔꿈치를 펴서 헤드가 멀리 가거나 손목이 구부러져서 헤드가 앞으로 가는 스트로크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퍼터 헤드와 몸까지의 거리를 일정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스트로크를 할 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스트로크를 하는 거죠. 몸과 헤드까지의 거리를 똑같이 가져가야지 하면서 말이에요. 퍼팅을 할 때 진자 운동을 한다고 상상하고 스트로크를 하면 훨씬 좋아집니다.
팔과 손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헤드 무게로 공을 치는 거죠. 두 번째는 상체와 고개가 숙여져야 하는 거예요. 허리를 펴고 퍼터를 길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퍼팅 스트로크를 더 둥글게 만듭니다. 그러면 헤드가 열리거나 닫힐 가능성이 높아지고 흔들릴 여지도 많아져요. 퍼터를 잡고 팔꿈치가 갈비뼈 앞쪽에 위치하도록 팔꿈치를 당겨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허리와 고개를 완전히 숙여서 스트로크를 해야 하죠. 작은 꿀팁을 드릴게요. 공을 치고 나서 퍼터가 멈추면 고개를 드는 거예요. 공이 어떻게 가는지 보고 싶어서 임팩트 때 고개를 들어 공을 보면 자세 완전 망가집니다. 그래서 퍼팅을 할 때는 눈이 아닌 귀로 확인을 해야 하죠. 공이 홀에 들어갔는지 말이에요. 아니면 스트로크를 완료하고 공을 보면 됩니다. 네, 일관성을 만드는 손목, 어깨, 하체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자세를 잡고 무엇을 해야 하죠? 스트로크죠. 스트로크도 핵심 팁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퍼팅은 공을 올려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을 내려치면 공이 바닥에 튕겨져 불규칙한 움직임을 가져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퍼터로 공을 살짝 올려치게 되면 공에 탑스핀이 걸리고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올려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을 살짝 앞에 두는 거예요. 얼마나 앞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할 때 왼쪽 눈에서 공을 떨어뜨렸을 때 떨어지는 곳에 두라고 합니다. 아주 살짝이죠. 이렇게 공을 앞에 두면 퍼터가 살짝 올라갈 때 공을 치기 때문에 올려치게 됩니다. 이건 뭐 드라이버처럼 완전 상향 타격을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퍼터가 최저점을 지나고 공을 친다, 이 정도 수준이죠. 두 번째는 퍼터 샤프트를 앞으로 살짝 기울이는 거예요. 아이언처럼 핸드 포워드를 하는 거죠. 물론 아이언만큼은 아니지만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샤프트를 앞으로 기울이면 뭐가 좋을까요? 앞전에 퍼터는 진자 운동을 해야 한다고 했죠. 사실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은 퍼터를 이렇게 높이 들어 올리지 않습니다. 백스트로크를 할 때는 낮게 유지하다가 공을 치고 나서 올리죠. 그래야 탑스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샤프트를 앞으로 살짝 기울이면 이런 탑스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굳이 어깨를 들어 올리면서 팔로우수를 높게 가져가고 어깨를 낮추며 백스트로크를 낮게 가져가지 않아도 말이죠. 이렇게 퍼팅을 해도 헤드 중앙에 맞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헤드 중앙 부분에 공을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어떻게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퍼터 헤드에 스티커나 찰흙을 붙이면 돼요. 두 개를 붙여서 그 중앙부에 공을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퍼팅을 하면 모든 기술은 익힌 거예요. 이제 이걸 결과로 보여줄 연습을 해야겠죠? 어떻게 퍼팅을 연습하면 될까요? 여러분, 결국 퍼팅은 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거리를 맞추는 연습을 해야 하죠. 그리고 거리를 맞추는 능력은 어느 한순간에 생기지도 않아요. 꾸준한 연습을 통해 만들어지죠. 퍼팅에서 10m가 넘는 거리는 홀에 넣는다는 것보단 가까이 붙이는 연습을 해야 하고 2m 이내 숏퍼팅 연습은 실제 홀에 넣는 것보단 이렇게 연습하는 것이 더 좋아요. 핀을 꽂아서 핀에 붙이는 연습이죠. 사실 홀이 공보다 많이 큽니다. 그래서 중앙이 아닌 좌우로 살짝 미스가 나도 들어가죠. 하지만 연습을 실전처럼 하면 실전에서 연습만큼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래서 연습은 더 혹독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홀보다 더 작은 티를 꽂고 훈련을 하는 거죠. 타겟이 작아지면 필드에서 미스가 날 확률이 적어지니 말이에요. 두 번째, 10m가 넘는 롱퍼팅의 경우 게이트 드릴을 하면 좋습니다. 공이 가려는 방향 50cm 정도 앞에 티를 꼽아 게이트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게이트를 통과한 뒤 일정 거리에서 멈추게 하는 연습이에요. 이 훈련을 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퍼터 페이스의 정확한 방향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필드에서도 홀을 타겟으로 하기보단 공이 여기를 지나면 홀로 가겠지 생각하고 타겟을 공과 가까이 두어야 더 정확도가 높아지죠. 이렇게 거리를 연습했는데 필드에서 연습한 대로 거리가 제대로 나올까요? 아니요. 잔디 컨디션에 따라 3m 스트로크가 2m가 되기도 하고 4m가 되기도 하죠. 3m 스트로크를 일정하게 만들기만 하면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필드에서 3m 퍼팅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2m가 나가면 이제 2m로 생각하고 계산하면 되죠. 4m가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이번 영상을 통해서 나베 만드는 퍼팅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었죠? 코어로 스트로크 하기, 공을 올려치기, 거리 감각 만들기입니다. 이걸 실제로 연습해야 여러분의 것이 되죠. 단순히 영상 시청만 하면 시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꼭 연습하세요. 퍼팅은 1cm가 아닌 1mm를 가지고 파와 버디가 갈리는 게임이에요. 그만큼 민감하고 예민하죠. 그래서 대강 오늘은 몇 분 했다는 생각으로 연습하기보단 완성도를 높이는데 집중하며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싱글 금방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의 싱글을 위한 핵꿀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